네, 반갑습니다. 강남하이퍼 기숙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조호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작년 수능에서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 2025학년 6월 평가원 국어의 특징은 24년 수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작년 수능 독서 강화와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기 구성 방식에서도 작년의 흐름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물론 작년의 문학은 어려웠고 독서가 상대적으로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독서가 어렵고 문학이 상대적으로 저번보다 쉬웠어요. 근데 그 문제 난이도 자체는 작년과 약간 변화가 있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과 답이 나오는 방식은 작년과 유사했다. 그리고 독서도 작년에 비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독서의 경우 가나가 어려웠는데 작년 가나에 독서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보기의 구성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많은 정보들을 가져와서 보기를 이해해서 답을 찾았는데 이제는 많은 정보를 가져오기보다는 보기의 지문의 핵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과 조금 변형되어 있는 보기가 출제가 돼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보면 일단 작년 수능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는 그냥 얘를 읽어요. 읽고 문제를 풀지만 실제 작년 수능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장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단락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자, 이거 볼게요. 여기를 일단 끊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신의 법치사상이라는 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까지만 읽었을 때는 이 단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앞에서 분명히 노자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엄격한 법치사상을 뒷받침했다고 했었고, 법치사상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의 국국강병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서는 요거 자체가 중요할 수 있겠지,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어떤 걸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거예요? 노자에 대한 해석이 구체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은 이 문장 자체로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패권을 다투던 시기에 엄격한 법치라는 것과 얘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내용을 다 정리한다고 지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일단 노자에 대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노자의 해석에 대한 한미자의 견해, 얘가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더니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가 이제 일단 일단하게 하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이것에 따라 입법해야 된다고 했으니 여기서 입법이라는 건 법치사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법치사상이라는 것이 결국 앞에서 제시가 됐던 노자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를 정리를 하고 이 정리된 내용이 여기에서 끌고 와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패권을 다투다와 관련된 내용이 되면서 이 안에서 이 1단락의 내용이 구체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을 다 이해하고 나면 1단락은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고 이걸 2단락부터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물론 문장을 잘 읽는 게 중요하고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문장의 이해라는 것이 결국은 1단락에서 3단락까지의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이것이 단락이라든가 단락의 논리적 관계라는 흐름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도움이 되느냐면 이 흐름 1단락에서 2단락과 3단락으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그 논리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한 상태에서 올해 유평을 보면 마찬가지가 돼요. 어떤 게 마찬가지냐?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이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한다라고 했더니 이러한 상황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결국 요 내용은 뭐랑 같은 성격을 갖냐면 상황에서 엄격한 법칙을 통해 부국간병을 꾀했다라는 이 상황과 이게 관련이 있어요. 같은 내용은 다르지만 하는 역할이 같게 되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이 도덕 문장에 대한 진리적 합성, 즉 참 또는 거짓 수 있다는 성질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작년 수능 지문을 읽었다면 작년 수능 지문의 관점에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다음에 실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일단 앞에 단락에 어떤 것부터 먼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1단락에서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먼저 구체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작년 수능 지문과 이번 유평 지문의 1단락과 2단락의 논리적 연결이 유사하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유평을 기출로 읽는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물론 여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그 부분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이런 상황이라는 그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어떻게 제시가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나오죠? 도덕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정서적으로 갖는데요. 그럼 이게 갑자기 이 문장은 그냥 나온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도덕 용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다고 했었고 요거를 얘기했는데 요걸 2단락에서 구체화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와 관련된 내용이 3단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 수능과 올해 유평은 거의 1단락에서 2단락, 3단락으로 내려가는 내용의 논리적 흐름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면 그래서 여기서 도덕 용어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뭐 한다는 얘기가 돼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고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는 게 바로 객관적 근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9평 이후로 독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 글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들이 결국은 앞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을 통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아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수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이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의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과 이번 6평의 논리적 흐름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작년 수능을 바탕으로 올해 출제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일단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 또 하나가 뭐였었냐면 보기 구성에서의 얘기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수능 문제예요. 그러면 작년 수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내용을 본다면 당연히 얘는 이 문제의 내용과 올해의 문제의 내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지문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지문에서는 뭐를 얘기했냐면 직선 L을 구하기 위해서 이상치를 제외한다고 했었어요. 이상치를 제외를 하여 직선 L을 구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필요한, 이 보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이 정보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로 볼 거냐면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직선 L이라는 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문은 이상치를 포함한다고만 한 거고 얘는 이상치를 제외한다고만 한 거고 지문은 이상치를 제외한다고 한 거고 얘는 이상치를 포함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갖고 와서 얘를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9평 이후부터는 어떻게 많은 정보를 가져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핵심 정보를 가져오고 얘와의 관련성을 통해서 문제의 답이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9평 이후에. 그런데 이 방식이 마찬가지로 이번 수능에서도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가에서는 도덕 문장이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을 따질 수 없다였어요. 반면 나에서는 도덕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판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자선은 옳다라는 문장이 나왔지만 결국 얘는 도덕 문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도덕 문장이 주관적 태도를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주관적 태도가 참 거짓은 가질 수가 없대요. 반면 얘가 이 도덕 문장 주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이렇게 태도와의 논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대요. 그럼 여기서 보기는 뭐로만 바꾼 거예요? 도덕 문장이 얘처럼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데 얘는 진리적 합성이 없다, 얘는 판단적이다. 하지만 얘는 어떻게 했어요? 태도와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의. 얘는 도덕 문장인데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 얘는 도덕 문장이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판단적이다. 얘는 도덕 문장이 태도를 드러내는 건 맞지만 이 태도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진리적 적합성을 갖는다 라고 되면 여기서도 어떻게 되게 많은 정보를 가져와서 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의 핵심이 되는 것들을 가져와서 얘를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작년 수능이나 올해나 마찬가지로 핵심 정보에 가져온 상태에서 일부의 정보만 다르게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시즌 3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3에서도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적 향상의 진심을 담은 강남 하이프 기숙학원에서 시즌 3에서도 뭘 하느냐?
기출은 기출로 읽는다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왜 얘를 하는지는 지금 작년 수능과 올해 유평을 통해서 이걸 왜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출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를 무장하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지문을 읽는 과정만의 논리적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의 논리적 과정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걸 우리는 시즌 3에 할 거예요. 그리고 시즌 3에 강조하려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숙달하고 적용하면서 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제발 문제에 몰입하지 말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던 습관대로 지문을 읽는 연습을 시즌 3에는 하겠다는 거예요.